사람들 화력이 갈수록 세지고 있어. 대체 어디서 온 것들이야? 글루카이, 너 또 어디랑 원수진 건 아니지? 저번 정착지에서 단자 문제로 제대로 충전도 못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예비 배터리로 전투 한 3번은 가능하려나? 할 수 있어. 에? 정말이야? 내 전투 시간을 1분 이내로 제한한다면 가능해. 뭐? 그럼 이미 에너지 바닥났단 뜻이잖아. 다음 작전 계획은 다 짰어? 적의 공격 의도는 이미 명확해. 놈들은 우리가 주변 구역을 수색하는 걸 방해하고 있어. 놈들에게 포위당했다간. 아, 시끄러!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우와, 이 아저씨 진짜 대단하네. 난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아직도 우렁차게 화를 내고 있잖아. 대체 누가 인형이고 누가 인간이야? 그건 너부터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니? 미스티, 너는 여기서 경계 유지하고 있어. 내가 가서 대체 뭘 그렇게 고민하는지 보고 올게.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대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 단서를 찾으려고 전체 상황을 복귀하는 중이야. 언제부터 저러고 있던 거야? 이 정착지 이름이 적힌 팻말을 찾았을 때부터.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이게 평면상의 방향과 거리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기준점을 알아야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알아. 네가 다음 지시를 빨리 내렸으면 와서 묻지도 않았어. 보급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목적 없이 도망만 치다가는 결국 적의 추격에 전멸당할 거야. 전술적 안목은 인정하지. 대장님, 인원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지시 부탁드립니다. 대기. 벌써 방어선을 구축한 거야? 그럼 뭐 계속 숫자 놀이나 하면서 빈둥거리기만 했겠냐? 너희 넷 작전에 협조해. 지시가 필요하다며 멍하니 있지 말고 와서 봐. 남동쪽에 고지 보이지? 지금 부대에 있는 기계 유닛의 70% 이상이 저 위에 배치돼 있다. 동시에 저 위에 사람을 5명 배치해서 양동 작전을 준비 중이다. 양동? 그래, 놈들은 지금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어. 대략 3시간이면 따라잡히겠지. 그리고 지도상에서 가장 가까운 정착지까지 최소 6시간은 걸려. 그동안 종적을 숨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 놈들과 거리를 벌리거나 추격 병력을 한 번에 크게 줄이지 못하면 다음 정착지에 도착해서 물자를 보급하기도 전에 따라잡혀서 끝장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머릿수를 좀 줄여보겠다. 그래, 놈들 입장에서 우리는 쪽수도 적고 장비도 구식이니까 만약 반격한다 해도 게릴라 혹은 매복 작전을 쓸 거라 생각하겠지.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 구역은 저 정착지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고 바로 옆에는 고지가 있지.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누구라도 매복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도 놈들도 우리가 가까운 정착지로 이동 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엄호 병력을 어디에 배치했을지부터 생각할 거다. 제일 그럴듯한 곳이 어딜까? 당연히 저 고지 위겠지. 지금 딱 그렇게 배치한 거 아니야? 그 깡통 대가리론 이해를 못하는 거냐?
우리 쪽 기계 유닛들은 대부분 손상돼서 정면으로 붙여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이동 중에 괜히 자원만 낭비하고 들키기도 쉬워. 차라리 여기서라도 제대로 써먹는 게 낫지. 그리고 이번 작전의 핵심은 너희 404다. 놈들이 고지로 유인당한 틈을 노려 너희가 서쪽에서 후방을 친다. 그러면 놈들의 추격 부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겠지. 미리 말해두는데 네 계획대로 움직이면 우린 고지에서 얻어맞을 인원들을 챙겨줄 수가 없어. 위에 보낸 5명은 내가 제일 신뢰하는 전우가 이끌고 있다. 너희보다 눈치가 훨씬 빠르다고. 너희 넷이 움직이는 즉시 고지에 있던 부대는 기계를 자동 공격 모드로 바꾸고 반대쪽으로 우회해서 본대와 합류할 계획이다. 그건 일이 이상적으로 풀렸을 때나 가능하지. 성공률은 40%도 안 돼. 본대랑 합류하기 전에 적에게 포위돼서 전멸할 가능성이 커. 그리고 현재 상정 중인 적의 규모는 저번 전투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일 뿐이야. 만약 이번 작전에서 적의 숫자가 예상치의 130%를 넘어서, 즉 인간 20명과 기계 25대 이상일 경우 이 작전의 성공률은 25% 이하로 떨어질 거야. 어이, 군인의 싸움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승산이 100%가 돼야만 움직이는 소꿉놀이인 줄 알아? 우리가 할 일은 기회를 붙잡아서 승리를 현실로 만드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승산이 50%라도 넘긴다면 그게 다행인 거지. 그 정도 각오를 해두란 뜻이었어. 본대는 어떻게 움직일 건데? 경장비만 챙겨서 철수한다. 전력을 보존해야 해. 목적지는? 목적지는 2곳이야. 하나는 가장 가까운 정착지. 하지만 아직 주민이 남아있는지 보급할 물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 다른 하나는 비슷한 방향에 있는 기지국이다. 그곳을 찾아 수리하면 외부와 통신이 복구될지도 모르지. 그러면 증원군과 연락할 수 있을 거다. 기지국까진 얼마나 걸려? 정착지와 같은 거리다. 도보로 약 6시간. 도보로? 지프가 있잖아. 아니, 이제부턴 차 없이 도보로만 이동해야 해. 그게 무슨 뜻이야? 너희 소형 지프를 빼면 조사부대에는 지프 한 대와 소형 군용 트럭 한 대가 남아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먼저 차량 한 대를 적이 습격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북동쪽에 배치해서 최대한 빨리 놈들의 주의를 끌어야 해. 동시에 시끄러운 소형 정찰 유닛을 여기저기에 배치할 거다. 너희도 본 적 있지? 전투력은 없지만 소음 하나는 아주 죽여주지. 적의 시선을 끄는데도 우리 쪽에 상황을 전달하는데도 최고야. 다만 이 차량과 정찰 유닛은 회수할 가망이 없어. 다른 한 대는? 다른 한 대는 고지 방어팀에게 맡긴다. 전장을 벗어난 뒤에 본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너도 방금 그들이 본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했어. 그런데도 제한적인 자원을 그렇게 낭비하겠다는 거야? 이 고철 덩어리가 뭘 안다고 짓거려? 어려움을 알면서도 전진하는 건 영웅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핑계로 남의 퇴로를 끊는 건 빌어먹을 쓰레기나 하는 짓이지. 내가 고지에 보낸 건 양동부대다. 죽으라고 보낸 관역판이 아니야. 나는 단지 작전 성공률 극대화를 위해 조언하는 것뿐이야. 작전 지휘는 내가 한다. 너는 404 데리고 얌전히 명령이나 따라. 알겠어? 자꾸 그 깡통머리로 쓸데없이 인간들 걱정이나 하지 말고. 대체적인 계획은 알았어. 그럼 이제 따로 움직이자. 먼저 갈게. 30분 후 현재 정착지 남서쪽에 집결해라. 알았어.
사공사였으면 잘 시간인데. 정말 드미트리 말대로 걸려둘까? 모르지. 이번 작전은 적들이 저번에 만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 상정하고 짠 거야. 상대의 화력이 저번보다 더 강하면 골치 아파져. 그건 확실히 그렇네. 클루카이 언니, 정말 이 작전 믿어도 될까? 그쪽에 기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부터 생각해. 일단 여기서 반격을 가해서 추격병과 거리를 벌릴 필요는 확실히 있어. 알았어. 그럼 힘낼게. 안드리스, 이따가 움직일 때 차에서 너무 멀어지지 마. 우리 물자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만약 미리 철수해야 될 상황이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그때 차 몰고 와. 알았어, 대장. 전원 주목. 적 목장병력 접근 중. 눈앞이 주의해라. 상륙유효 사거리에 진입하면 오지부대가 먼저 매복 공격을 시작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미리 설치한 폭탄을 터뜨려 적의 화력을 약화시킨다. 사공사는 후방에서 적을 기습하고 본대는 내 측에 따라 움직이도록. 알았어. 클로파이 대장, 적이 제대로 미끼를 물었어. 현재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적은 약 15명 정도고 중력기계 2개, 제공기계 5개가 있어. 육상 기술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10개 정도로 추정돼. 비올타, 미스틱, 놈들이 남동쪽으로 50m 더 이동하면 우리도 움직일 거야. 후방에서 협공할 때 비올카는 제공 유닛을 우선 제거해서 적의 시야를 좁혀. 미스티와 나는 중형 기체와 다른 육상 기체를 처리한다. 적이 남서쪽으로 가는 본대를 눈치채지 못하게 주의해. 알았어. 안드리스, 너는 이 구역에 남아서 적이 접근하면 우선 근처에 매설한 폭탄을 터뜨리고 연막탄을 투척해. 본대가 발각되지 않게 막아. 알았어, 대장. 사공사, 전원 작전 개시. 어디? 적 대폭 유닛 전부 제거했어. 잘했어. 으아, 비올카, 드론 처리했으면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 정직함에서 진짜 위험하다고. 비올카, 즉시 미스트를 도와서 중형 기체의 접근을 막아.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알았어, 언니. 언니도 조심해. 본대, 여기는 404. 현재 적 모장 병력을 추격하여 제압 중이다. 그래, 알았다. 이반, 그쪽은 몇 명 남았어? 아직 3명. 하지만 한 명이 중상을 입어서 모두 뛰겨. 그놈들 혹시 눈치챘어? 모르는 것 같아. 놈들의 주요 목표는 여전히 여기 고지 쪽이야. 하지만 사공사의 견제 덕에 신경이 많이 더뎌지고 있어. 10분 전에 놈들이 사공 상대하려고 병력을 따로 나누기까지 했어. 드론은 이미 가장 먼저 처리했고 지형과 먼지 구름 때문에 놈들의 시야가 제한적이야. 본대가 철수한 건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지미, 넌 진짜 잔머리 하나는 끝내준다. 그건 이따 합류해서 얘기하자고. 임무 종료.
너희 먼저 철수해. 포지 뒤로 우회해서 와. 알았어. 404는 15분만 더 버텨라. 이반 쪽이 철수한 다음에 모든 기계 유닛과 남은 폭탄을 터뜨려서 적의 주의를 끌고 추격로를 봉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의 가용 전력을 최대한 상멸하라. 너희 끝에 철수해. 늦지 않게 본대와 합류하고 로컬 통신 접속 상시 유지해. 알았어. 드디어 끝나나. 다행이다. 이렇게 순조로울 줄은 몰랐어. 경고! 서쪽에서 여론반응 감지! 적의 증원군 같아! 적의 지원 요청을 받은 모양이야! 상대 전속 전진 중! 아군 본대와 조우할 가능성이 높아! 뭐라고? 너희 주변엔 은폐물이 없어! 제자리에서 은폐! 그럴 시간 없어! 여론 반응으로 볼 때 제공기체 10개, 중형기체 5개로 추정돼. 무장 인원수는 불명이야. 저번 주목. 모든 조명을 끄고 제자리에 포복. 명령이 없는 한 이동도 발포도 금지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상황 전파한다. 적 부대가 현재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했다. 규모는 404가 추정한 수치의 약 2배. 저놈들 이동 경로를 보니까 너희 쪽이랑 정면으로 충돌하겠는데? 어떻게든 방향을 꺾게 만들어야겠어. 함부로 움직이지 마. 어쩌려고 그래? 지원 요청. 아무래도 아직 우리 임무는 안 끝난 모양이네. 그게 무슨 농담이야? 우리 지원군이 지금 어디 짱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 대체... 왜 놈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못 죽여서 단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장을 벗어나 지원군과 합류하려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겠지. 그런 기태만 보여도 바로 절벽을 다 저지할 거야. 그딴 소리 짓거리지 마! 지금 너네 임무는 본대와 합류하는 거라고! 디미, 내 말 끝까지 들어. 내가 이따가 증원부대 보조 요청을 날리고 합류를 시도작을 할 거거든. 디미, 너는 내가 뺀 빈틈을 이용해서 형제들 데리고 먼저 가라. 시간은 얼마 못 끌 거야. 속임수인 거라 바로 방향을 돌려서 너희를 추적하겠지. 이 자식아, 내 말 좀 들으라고! 안 들려? 우리 임무는 양동 작전을 펼쳐서 본대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짱 말장난 하지 마! 후퇴해, 당장! 디미, 나중에 우리를 찾아서 모스크바로 돌려보내줘. 우리 모두의 꿈이 시작된 곳이니까 난 죽어서도 꼭 거기로 돌아갈 거야. 이반, 상당장 멈춰!
대장님, 저 신호는 대체 저놈들 지금 지원군과 합류하러 가는 겁니까? 정보에 따르면 조사부대 지원군은 아직 도착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에 놓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군. 우리가 그렇게 큰 소란을 피웠으니 증원을 몇 부대 더 보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철수합니까? 위에선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멍청아! 새 증원이 왔다는 건 이미 우리가 발각됐다는 뜻이잖아. 임무 목표도 회수 못했는데 지금 철수해서 저놈들이 지원군이랑 합류하게 놔두라고? 정착지에 있는 5번대한테 연락해! 빨리 그 인형들 처리하고 저놈들 쫓아가서 막으라고! 증원 7번대! 즉시 방향 돌려서 전속력으로 추격한다! 최대한 빠르게 정착지 내 적군을 처리해! 놈들이 이 판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아! 그리고 철수해라. 본부 따라와. 알았어. 안드리스, 미스티, 뷰카, 너희 셋은 경장비 일부랑 안드리스의 외장 장비 챙겨서 즉시 전장에서 철수. 잠깐만. 클루카이 혼자서 저놈들을 상대할 셈이야? 안 돼! 너무 위험해! 저쪽에 중형기체가 아직 한 대 남아있어! 최소 2명은 붙어야 상대할 수 있다고! 나도 남아서 언니 도울게! 미스티는 안도리스를 도와줘! 명령대로 움직여. 2번 말하게 하지 마. 적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지금 차량을 이용하면 반드시 들킬 거야. 그렇게 되면 본대의 방향도 노출될 테니 도보로 철수해야 해. 안드리스의 외장 장비는 꽤 무거워. 2명은 운반을 맡고 1명이 호위하는 게 최대한이야. 게다가 장비 때문에 이동 속도도 느릴 거야.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 외장 장비를 포기한다면? 그럼 한동안 싸우다가 철수할 수 있어. 앞으로 전투가 더 있을 거야. 네 외장 장비는 꼭 남겨둬야 해. 바로 출발해. 엘리트 인형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현재 구역에 남아있는 적군 없습니다. 대장님, 이반 쪽에 증원을 보내는 게... 필요 없어.
그래도 그냥 통신 범위를 벗어난 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전원 기도비닝 유지하면서 현재 위치에서 정비하라. 따로 명령할 때까진 대기다. 그래도 명령 들어! 여기서 누구보다 이반을 구하고 싶어하는 건 대장이야. 만약 여기 대장 혼자 있었다면 지금 바로 총 들고 뛰어나갔겠지. 하지만 대장에겐 책임이란 게 있어. 우리의 목숨도 이반의 희생이 가진 의미도 전부 짊어져야만 해. 죄송합니다, 대장님.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습니다. 제기랄, 그런 거였구나.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전원 주목! 이동 목표 수정한다. 목표는 북서쪽 약 1.5km 지점에 있는 야호드나산이다. 즉시 출발하라. 404 상황 보고. 우리 3명은 소체 손상률 25% 정도야. 지금 장비를 좀 챙겨서 반대 쪽으로 이동 중이야. 합류할 때까지 한 20분 정도? 그리고 클로커의 언니가 혼자 정착지에서 남은 적들을 처리하고 있어. 이놈들이 하나같이 영웅놀이라도 하는 거냐? 야, 너 지금 영웅놀이인지 아닌지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 클로커의 언니! 404 서대 클루카이. 접착지의 자녀 병력 전원 선멸 완료. 탄약 소비량 예상 초과. 소체 일부 파손. 행군 속도가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다행이다, 대장. 와, 드미트리 아저씨 말은 좀 지나치긴 한데 나도 이런 위험한 작전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 운 좋은 줄 알아라. 속도가 느리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빨리 본대에 합류해. 목표는 야호드나산이다. 클루카이 대장, 우리 4명 소체 손상률이 평균 35% 정도야. 저번 전투에서 차량을 잃었어. 임시 수리용 부품도 전부 그 안에 있는데. 겨우 35%면 별거 아니야. 하지만 안도리스가 말한 건 평균 수치야. 언니가 손상률 제일 심각하잖아.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왼쪽 눈 상태가 엄청 나빠 보이는데. 파편을 긁혔을 뿐이야. 보기에만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안도리스, 현재 위치에 관한 자료 더 있어? 어느 정도는. 오프라인 지도랑 방금 정착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지금 여긴 야오드나산의 소금 광산 내부일 거야. 하지만 폐광이 된 지 몇 년이나 지나서 지금은 방치된 상태고. 그래. 비올카, 미스티, 너희들은 절전 모드로 대기해.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안드리스, 야시 기능 정상 작동 유지하면서
동굴밖을 주시해. 우리 레이더는 이미 고장났고 드론도 전부 파괴됐어. 이제 믿을 건 너의 관찰력뿐이야. 맡겨만 줘, 대장. 알았어, 언니. 팀이 방금 대충 확인해봤는데 물자는 20%밖에 안 남았고 형제들도 절반밖에 안 남았어. 이반이랑 레프도. 내 책임이야. 아니야. 그 상황에서 우리를 데리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그건 됐고, 디미,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해독한 거야? 갑자기 부대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뭐야? 니콜라스 기억해? 니콜라스. 예전에 그 지방 장교 집안의 아들 말이야? 난 별로 얘기해 본 적 없어. 같은 소대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너랑은 사이가 좋았던 걸로 기억해. 친한 편이었지. 윗선에서 받은 실종자 명단에 그 녀석 이름이 있었어. 그 부대의 지휘관이었지. 저번에 주었던 군번줄도 니콜라스 거였어. 뭐 그 자식도 곧바로 루련 발가락이나 핥으러 간 녀석이잖아. 봐봐, 다 똑같다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국엔 제명의 못 가른 명이지. 뭐 얼마나 다르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니콜라스와 이반 덕분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는 거야. 이건 실제 지도를 기반으로 환산해서 간단히 그린 좌표도야.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종이에 적은 이 숫자들 모두 실제 위치의 좌표야. 그런데 이상한데? 이 숫자들 너무 크잖아. 우리가 있는 이 구역이랑은 안 맞는데? 변환을 한 번 더 한 거니까. 다만 여태까지 뭘 가지고 변환을 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 여길 봐. 오리진. 처음엔 원점을 찾아서 좌표를 계산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 신소련의 국토 면적과 모스크바의 좌표 아직 기억해? 종이 위의 숫자에서 그 둘을 빼면 뭐가 나오지? 딱 맞아 떨어지네? 젠장, 팀이 너 진짜 똑똑하다. 예전에 니콜라스와 전장에 나갔을 때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서. 그 녀석은 기존의 암호 체계를 안 좋아하고 꼭 남들보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걸 좋아했어. 예전에도 한번... 아니야. 이제는 말해봐야 소용없겠지. 그런데 이 숫자를 써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오리진. 그건 원점이 아니라 신소련을 뜻했던 거야. 우리 이상의 시작점. 모스크바. 이반 덕분에 기억해냈어. 예전에 니콜라스도 그랬지. 신소련의 영토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자신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녀석은 이 두 숫자를 변환 기준으로 삼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절대 알아차리기 힘들었겠지. 지금까지도 이 두 숫자를 상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 녀석이 단 한 번도 신소련을 잊거나 배신한 적이 없다는 뜻이야. 방금 내가 한 말은 딱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투를 벌였던 위치가 파악이 됐을 때 종이에 표시된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 지점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부하들에게 일일이 한 장씩 들고 다니게 하고 죽을 때까지 몸에서 떼지 않았던 정보라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그게 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 만약 찾아낸다면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야 하고. 방금 한 바퀴 둘러보긴 했는데 뭐 별거 없던데? 이 동굴은 꽤나 넓어. 아마 더 깊은 곳에 있겠지. 이따 형제들을 데려가서 동굴 입구를 지켜. 기척을 최대한 숨기고 바깥 상황을 잘 살펴봐. 나는 형제 2명이랑 404와 함께 안쪽을 살펴볼 테니. 그래. 조심해, 팀이. 이제 우리 형제들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심하라고. 내가 어떤 놈인지 알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경고한다. 대장이라 불러라. 신병들이 보면 버릇 없어진다고. 알겠습니다, 대장님. 그렇지. 임무 하나 줄게. 저기 2 녀석이 눈물 닦고 있던데 네가 가서 좀 달래줘. 실컷 들었냐? 우리 깡통 로봇께선 남의 말 엿듣는 취미도 있나 보지? 대화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뭐 기밀 정보라도 얘기하던 거면 더 안전한 장소를 고르지 않은 네 잘못이지. 됐다. 방금 작전 잘 완수해줬으니까 이번엔 그냥 봐주지. 너희네 야시 기능은 아직 멀쩡하냐? 약간 손상은 있지만 그래도 사용 가능해. 그럼 서둘러 정비해라. 5분 뒤에 출발한다. 동굴 깊은 곳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알았어. 클로카이 대장, 미슈티와 비올카를 다른 갱도로 보내도 정말 괜찮을까? 로컬에 여기 지형들을 로드해놓긴 했지만 오래된 버전이라 불안전한데. 우리가 가진 정보에 비해 크기도 더 크고 구조도 복잡해. 평소에는 못 믿어 보이지만
그 둘도 404 멤버야. 저번 작전으로 적의 추격을 늦추긴 했지만 결국 쫓아오는 건 시간 문제야.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해. 알았어. 그 애들도 무사해야 할 텐데. 소금 광산 같은 곳은 처음 와봐. 느낌이 좀 신기하네. 암벽에 인공적으로 파낸 흔적이 있긴 하지만 물결처럼 형성된 골짜기나 색이 섞인 무늬는 자연의 작품이야. 그렇게 신기해? 지금까진 그린존의 빌딩 숲이나 옐로우존의 황무지밖에 본 적 없으니까. 이렇게 인류가 자연에 의존해서 발전한 모습은 정말 새로워. 가끔 인류는 정말 놀랍다니까. 대체 누가 산을판에서 생겨난 이 공간을 요양시설로 활용할 생각을 했을까? 그냥 돈 벌고 싶었던 거겠지. 네가 뭘 알아? 인간이 다들 너네처럼 임무와 돈밖에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 인간의 기발한 창의력 아니었으면 너네 고철 깡통들이 세상에 나올 순 있었겠냐? 너무 늦게 제조된 게 안타깝네요. 저도 붕괴 방사능 폭발이 터지기 전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싶어요. 깊이 1-200m의 지하에서 생활하는 것. 듣기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이곳만의 특색이 되었죠. 과거의 조사 자료를 보니 이곳의 요양시설은 한동안 현지 관광업을 지탱하는 중추였던 것 같아요. 동굴 내부에는 파이프가 잔뜩 설치돼서 천연가스를 실어날랐다고 해요. 천연가스 덕분에 이곳은 1년 내내 봄처럼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며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대요. 관광객이 남긴 사진을 보면 이곳엔 마을도 있었고 밭도 있었고 넓은 녹지와 도로, 그리고 오가는 자동차들까지. 분명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을 텐데. 안드리스, 임무에 집중해. 그런 쓸데없는 채로 있지 말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활기찼던 곳도 있었구나 싶어서. 드미트리 씨는 신소련 사람이시죠? 혹시 이곳에 대해 더 아시나요? 몰라. 네? 네가 말했던 그 시대엔 나도 없었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쓸데없는 건 안 가르쳤고. 아, 그런가요? 하지만 전 이게 쓸데없는 거라곤 생각 안 해요. 여기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든 마을도 요양시설도 전부 없어지고 이제 여기엔 파이프 몇 가닥이랑 고철더미밖에 안 남았잖아. 됐어. 헛소리 말고 물건이나 찾아. 쪽지에 표시된 지점이 아마 이 근처일 거야. 여기 붕괴 방사선량이... 드미트리 씨, 대원분들 방호복 상태 한번 점검해보세요. 왜 그래? 붕괴 입자 농도가 갑자기 상승 중이라고 나와요. 아무래도 광산 아니니까 공기순환이 잘 안 돼서 가스가 고여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구역의 변화 곡선은 비정상적이에요.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럴지도. 드미트리, 그 쪽지에 적힌 지점과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 확인해보자. 이쪽으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바로 이 앞에 있을 거야. 너희 둘은 여기에서 대기해. 우리가 로컬 통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안으로 더 들어오라고 말할 테니. 알겠습니다.
조심해라. 이게 뭐지? 붕괴 결정? 아무리 여기가 레드존 근처라 해도 저거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러네요. 옐로우존에서 자연 성장하는 붕괴 결정은 보통 7세제곱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정은 최소 15세제곱센티미터는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건 꽤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붕괴 입자가 흘러나오면서 동굴 안의 방사 전량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동굴 내부의 공기 흐름이 좋지 않아서 입자가 내부에 계속 축적되다 보니 농도가 자연스럽게 정상 범위를 초과한 거네요. 안드리스, 가까이 가보자. 네 방호복은 구형이라 위험할 수도 있어. 살고 싶으면 가까이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는 걸 추천해. 그럼 둘이서 자세히 보고 와라. 응. 드미트리 씨가 우리를 조금 믿게 됐나 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뿐이야. 안드리스, 저 결정 타발을 꼼꼼히 살펴봐. 붕괴 결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라 결정 격자처럼 폭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알았어. 미스티, 비올카, 그쪽은 뭔가 발견한 거 있어? 아직은 없어.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 이쪽 갱도 엄청 깊다. 아야, 미스티, 앞 좀 보고 가라. 야시 기능이 좀 망가져서 그래. 네가 참아. 뭐라든 이렇게 넓은 길에서 부딪히는데. 도로 넓다고 사고 안 나냐고. 게다가 지금은 밤길에 졸음운전이니까. 알았어, 계속 수색해. 이상 정황 있으면 즉시 연락하고. 안드리스, 특이사항 있어? 결정 내부의 방사선 농도로 봤을 때 이 결정은 약 반년 정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반년? 여기서 고작 반년 만에 이렇게 커다란 결정이 자라났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결정의 성장면을 살펴봤어. 대장, 여기를 봐봐. 자연 성장한 결정이 아닌 거야? 아닌 것 같아. 보통 자연적으로 성장한 결정은 부착력이 훨씬 강하지. 특히 암석층에 붙어 자라는 결정은 형태가 암석층의 모양에 영향을 받게 돼.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결정은 자연적으로 자라난 게 아니라 여기에 붙여둔 것 같다. 맞아.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결정 주변은 순수한 암석층이 아니라 시멘트로 굳힌 거야. 엉성하긴 해도 결정을 고정하는 데는 충분해. 대장, 이건 혹시 헤로데우스와... 이런 곳에 저런 기상천외한 짓을 할 놈들은 헤로데우스 말곤 찾기 힘들지. 이것도 정착지에서 발견한 그 돌더미처럼 일종의 식물일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깊숙이 숨겨뒀잖아. 뭔가 의식을 치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일단 기록해둬. 통신이 돌아오면 리바에게 전송해. 알았어. 이봐, 너희 둘 거기 쪼그려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다른 녀석들이랑 통신한 것 빼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야.
드미트리 씨에게 상황 설명할까? 페르데우스 관련은 빼고. 여기 있는 결정은 인위적으로 설치된 거야. 인위적으로? 맞아. 그리고 만약 저번 조사부대가 발견한 게 이거라면 그 종이에 표시된 다른 지점들도 아마 똑같을 거야. 이기래. 대체 뭐하는 놈이 이딴 걸 설치해? 뭐하는 놈인진 몰라도 이 구역의 붕괴 방사선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설명이 돼. 정착지 주민들과 조사부대의 엘리드 환자들이 보였던 특이한 증상들도 여기 매설된 붕괴 결정과 관련이 있을 거야. 대장, 드미트리 씨. 결정에 관한 데이터와 영상 자료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또 뭔데? 크기를 더 정확히 재보려던 건데 파내고 보니 아래에 훨씬 더 엄청난 게 묻혀 있었어. 어떤 장치처럼 보이네. 단순히 붕괴 결정을 고정하는 데에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완전히 파낼 수 있겠어? 지금은 어려울 거야. 굉장히 단단하게 박혀 있어서 부수지 않고 파내려면 전문 채굴 장비가 필요해. 게다가 붕괴 결정을 보관할 전용 용기도 필요하겠지. 이 정도로 큰 결정을 그냥 들고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해. 좋아. 일단 영상 자료와 좌표만 가져가고 나중에 증원부대랑 다시 오자고. 서둘러 돌아가야 해. 최대한 빨리 통신을 복구해서 이 중요한 발견을 외부에 보고하는 거다. 응. 안드리스, 미스티랑 비올카에게 연락해서 아직 새로 발견한 거 없으면 그냥 돌아오라고 전해. 신년을 계속 되지 않고 불행이라는 게 오늘이더냐고. 왜 앞에 저 녀석이 있는 건데? 무슨 일이야? 글루카이 언니! 큰일 났어! 이 갱도에는 저번에 만났던 그 부장이 있어! 엄청 다친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되게 난폭해졌어! 뭐라고? 이번엔 진짜 죽겠어! 글루카이, 나 소체 박살나도 고점을 녹화해도 내니 지우지 마! 수복 끝나면 볼 거니까! 알았어. 지금 바로 갈 테니까 버티고 있어. 버티라고 하면 버텨지냐고! 저녁부터 엄청 다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둘만으로 못 이긴다니까! 못 이기겠으면 도망쳐. 네 최고 특기가 그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대한 다치지 말고 견제만 해. 출구 쪽으로 접근 못하게만 막아. 기다렸다가 우리 도착하면 정면으로 상대하자. 명령이야. 즉각 실시. 알았어! 언니가 올 때까지 꼭 버틸게! 미스티! 어서 정신 차려! 미스티와 비올카가 수색한 갱도에 저번에 그 부점이 숨어있어. 난 안도리스랑 같이 지원하러 갈게. 걔네 둘만으로 오래 못 버텨. 거참 빌어먹게 재밌구만. 같이 파티라도 하자는 건가? 드미트리 원사다. 다들 들리냐? 전에 싸웠던 부점이 다시 나타났다. 동굴 입구에 있는 형제들은 안전에 주의하라. 전원 전투 준비! 나랑 같이 들어온 인원들은 제자리에서 정비하고 7분 후 복귀해서 합류한다. 그 다음 바로 부점이 있는 위치로 이동해서 놈을 상대한다. 너희도 가려고? 아니면 저 부점이 우리 한 명씩 쓰러뜨리고 빠져나가서
계속 주민들을 해치게 놔두라고? 멍하니 서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 나도 돌아가는 길에 고철덩어리 운반하긴 싫으니까. 지금이라도 행복해. 목표 침묵. 클루카이 대장, 저건 으아, 지금 부점을 해부하려는 거야? 마치 그 드래곤을 해치우고 심장을 꺼내 찌르는 용사처럼? 안 되겠어. 나 비위가 약해서. 클루카이 언니, 난 가서 주변 경계할 테니까 일 있으면 불러. 우와, 손을 안에 집어넣었어. 정말 심장을 뽑아내려는 거야? 해설하지 마, 미슈티! 어이! 가만히 구경하지 말고 거들란 말이다! 아, 지독해. 고향의 도살장보다 지독하구만. 뭘 찾는 거야? 루련의 군기 같군. 군번줄과 이 상자를 싸맨 것 같은데 다 부식되어 버렸어. 부점의 체액이 케이스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내용물이 무사하면 좋을 텐데. 여기는 루크사트 주약 중국 오염지대 관리 및 복구 추진청 신소련 대관과 환경정화 프로젝트 소속 제7환경조사부대 1364소대 이번 임무 총지휘자 니콜라스 준이다. 우리는 상부의 지시로 이 지역의 환경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역시 이 녀석이군.
본론만 말하겠다. 우리는 계획적인 습격을 받았다. 통신 설비와 방호 장비가 파괴됐다. 적은 매근 시큐리티라는 사설 무장 집단과 니토. 니토? 그 뭐냐? 페로데우스의 니토? 페로데우스는 진작에 청산된 거 아니었나? 아무래도 여전히 활동 중인데다가 새로운 조력자까지 생긴 모양이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번에 매그니 시큐리티가 의료물자 호송을 맡은 것도 그걸 핑계로 병력을 보충하려는 꿍꿍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우리를 처리할 생각이었겠지. 이 빌어먹을 개자식들! 전부터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매근 시큐리티,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이다. 놈들은 페로데우스에 협력하고 붕괴 결정을 땅에 묻어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놈들의 자료를 탈취해서 칩에 저장했다. 결정의 위치와 매근 시큐리티의 배치를 간단히 표시해서 아직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가지고 나가게 했다. 대부분 엘리드에 감염됐다. 모두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탄약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서 탈출하기 힘들 것이다. 대장, 드미트리 씨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조용. 계속 들어. 정화 프로젝트가 위험하다. 경고한다. 매그니 시큐리티와 니토, 놈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명이다. 반드시 이 칩을 보존해야 한다. 그걸 위해 우린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설령 맨주먹만 남는다 해도 오로지 저항해야,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보고서에서 본 적이 있다. 붕괴 오다마가 피어날 때 탄소 기반 생명체는 높은 확률로 부점으로 융합한다고. 부디 그게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이게 마지막 남은 방법이다. 이걸 발견하는 게 아군 증원 부대이길 바란다. 이 칩에 든 정보를 밖으로 전달해주길 바란다. 아니, 누구든 좋으니까 우리를 찾아낸다면 죽여다오. 우리가 인간일 때 남긴 그 마지막 목소리를 들어다오. 우리는 일로련 정화 프로젝트 소속 조사 부대의 군인이다. 우리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다. 결코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다.
안드리스, 칩의 내용을 읽을 수 있겠어? 흔한 군 제식 포맷이야. 하지만 표면이 많이 훼손돼서 내용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드미트리 씨, 제가 칩을 확인해도 될까요? 일부분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어요. 그리고 이 칩은 보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에 파일을 백업하거나 전송할 수 없어요. 일단은 해석 가능한 부분을 열어봐. 알았어. 이건 메일 기록? 정말이지. 쥐새끼 소굴이 따로 없네. 무슨 내용인데? 매그니 시큐리티와 사노피엔 파르벤 그룹의 메일 기록. 산오피... 뭐? 이번에 너희가 전달받은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절대 평범한 화학제약 회사는 아닌 것 같네. 빙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해. 루련은 정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최근 옐로우존 깊숙이 수많은 환경조사 부대를 보냈어. 하지만 인원 소모도 막대하고 회수한 데이터도 만족스럽지 못했지. 너희 내부에선 이런 인원 소모의 원인을 전부 돌발적인 환경 요소로 퉁치고 넘어갔겠지. 그래, 발야그단이나 이번 매그니 시큐리티 같은 인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전체 실종 원인 중에선 15% 미만이다. 바로 그게 문제야. 네가 직접 보도록 해. 이 자식들, 정신이 나갔어. 빌어먹을 젠장! 헤로데우스와 매그네 시큐리티가 여기 말고도 활동 중이라고? 여기 언급된 위치 나 들어본 적 있어. 훈련소 동기가 거기 갔었는데 똑같이 소식이 끊겼어. 이건 전체 기록 중 일부분에 불과해. 아직 해석하지 못한 내용 중에 놈들이 물밑에서 활동한 증거가 잔뜩 있겠지. 그리고 붕괴 결정의 자세한 사용 방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기록만으로도 결론을 내기엔 충분해. 헤로데우스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을 이용해서 붕괴 방사선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어. 그리고 붕괴 결정은 바로 붕괴 방사선량을 조절하기 위한 도구고, 놈들의 실험체 대부분은 사기나 살해를 당한 신도들이야. 이거 대공사가 따로 없네. 니콜라스의 쪽지를 보니까 붕괴 결정을 많이도 묻어놨나 본데. 그러니 추가적인 병력 지원이 필요한 거야. 그린존에서 활동하는 보안 회사가 옐로우존의 인력을 장기간 파견하고 있으면 당연히 의심을 사겠지. 하지만 모 회사를 대신해서 물자를 운송하거나 연구원을 호위한다는 핑계를 대면 눈을 속일 수 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움직임을 루련이 전혀 눈치 못 챌 리가 없는데. 분명 루련 내부에도 놈들이 심은 내통체가 있다는 거겠지. 그것도 어느 정도 의사 결정력을 가진 인물. 반드시 이 소식과 증거를 상부에 전달해야 해. 그쪽이 당장 움직여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위험할 거야. 이 빌어먹을 놈들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려야만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야. 이들이 흘린 피를 절대 헛되이 할 순 없어. 이 칩은 보안 등급이 아주 높아요. 내용을 복사하려고 하면 파기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죠. 지금으로선 이 칩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 알고 있다. 아무튼 일단 입구에 있는 형제들과 합류해서 빨리 출발하자. 보고.
붕괴 결정 촉진 장치 가동 권한 이양 완료. 네. 모든 장치 예열 단계 진입. 진심이냐? 예. 가동 여부, 가동 수량, 가동 시기 모두 제가 결정합니다. 너무 위험해. 이 구역에 결정을 몇 개나 설치했는데 방사 선량이 바로 1만을 넘을 거야. 그 정도면 레드 존급 수치라고. 회수 및 처치 임무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만약 임계 시간까지 칩회수와 조사부대 및 404의 선멸에 실패한다면 이것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붕괴 방사 선량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감시 당국이 눈치챌 거라고. 우리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단 말이다. 최후의 수단을 원치 않으신다면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게 말이 쉽지. 그룹에서 통보했을 겁니다. 이번 작전은 제가 지휘합니다. 명령에 거역하실 생각이라면 당신을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사람 한 명 줄어드는 정도로 계획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엔 당신의 오판으로 조사부대를 일거에 섬멸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정과의 여러 조우전에서도 목표를 제때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보점은 속도도 무시무시한 데다가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어. 놈을 쫓아다닌 거리만 해도 300km는 된다고. 도중에 병력을 나눠서 기지국도 파괴하고 만나는 현상금 사냥꾼과 발야계단도 처리하고 거기다 조사부대의 증원 병력까지 마주치고. 그놈들의 지휘관은 딱 봐도 베테랑이었어. 다른 누구였어도 쉽게 못 이겼을 거라고.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그룹은 실수를 저지른 자를 언제까지고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안하다. 목표의 동향은 파악했습니까? 조사부대와 404 일행은 야호드나 소금광산 유적지 안에 숨었다. 부점을 추격하던 부대의 보고에 따르면 다친 부점도 그 안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광산 일대를 봉쇄만 하면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 놈들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다. 예상되는 소요 시간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3일 정도. 그 광산은 내부 공간이 꽤 넓다. 전에 결정을 매설한 것 외에 탐색한 적이 없어서 내부 지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게다가 놈들은 광산 어디에든 숨어 있을 수 있다. 찾아내서 처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늦습니다. 루련의 증원 병력이 도착하면 당신들은 작업을 즉시 멈추고 신속히 이탈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조차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이곳을 데드존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배제하면 회수 작업을 진행할 시간이 더 생길 겁니다. 정말로 그 플랜을 동원할 셈이냐? 아직 모릅니다. 묻겠습니다. 놈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감시 가능한 곳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화력 차이를 봤을 때 반나절이면 충분할 거다. 조사 부대의 화력은 애초에 한정적이고 그 부점도 중상을 입었다. 찾아내기만 한다면 금방 처치할 수 있어. 문제는 그 인형 넷이다.
그놈들만 아니었으면 저번 전투에서 조사부대를 전부 처리했을 거야. 그 인형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조사부대와 부점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문제 없지. 그 인형들을 어떻게 상대할 셈이냐? 따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당신들은 광산의 주변 지형을 파악하고 모든 출입구에 병력을 배치하십시오. 놈들이 빠져나가려 할 때를 제외하고 제 통지가 있기 전까진 그들에게 들켜선 안 됩니다. 알겠다. 그리고 조사부대에서 떨어져 나온 인원들은 전부 찾았습니까? 거의 다 찾았다. 거의 다. 경고했을 텐데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전부 처리해야 한다고요. 다 찾았다. 그냥 그중 한 그룹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 이미 사람을 보냈다. 네, 서두르십시오. 찾았어? 아직 도착까지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그럼 됐고. 방금 확인해봤는데 루련의 증언이 도착하기까지 아직 하루 정도 남았어. 그 전에 끝낼 수 있겠어? 현재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야호드나 소금광산 내부의 촉진 장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다른 장치까지 가동할지는 이번 작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문제 없어. 칼자루는 너한테 넘겼으니까 어떻게 쓸지는 너 스스로 정해도 돼. 다만 검투사가 승리를 거머쥐지 못한다면 배팅한 관객 어르신들이 엄청 화낼 거야. 그리고 기억해둬. 요구사항은 아주 명확해. 반드시 증거를 회수해야 돼. 놈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론 전혀 충분치 않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무의 성공을 기원할게. 승전보와 무사 귀환을 위하여. 우린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그래.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다. 이 정보는 무수한 형제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거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 손에 넘긴 거야. 반드시 그들의 목소리를 이 빌어먹을 곳에서 가지고 나가야 해. 그들을 해친 놈들, 이 세상을 해치려는 놈들, 그 놈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그래, 그 자식들 본때를 보여주자. 예, 명령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두 잘 들어라. 이번 작전의 작전명은 봉화다. 우선 여러 조로 나뉘어서 상기한다. 작전 계획은 각자 단말기에 전달하겠다. 각 조는 정해진 방향으로 전진하라.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거나 쓸 수 있는 기지국을 찾는다면 작전은 성공이다. 뒤처진 이들을 안타까워하지 마라. 너희 앞에 놓인 길이 더욱 험난할 거다. 예, 대장님. 너희들 같은 부하를 둬서 나는 자랑스럽다. 명심해라. 모두 마지막까지 살아남도록 전력을 다해라. 목숨과 신념,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마라. 예, 대장님. 이건 너희 사공사가 보관해라. 우리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형제를 너희에게 붙여주지. 우리에게? 그래,
지금 조사부대의 인력과 물자 모두 소모가 막심하다. 기습을 노려야만 해. 매그니 시큐리티와 정면으로 붙으면 승산이 없어. 그러니 칩과 녹음기는 너희에게 맡기는 게 최선책이라고 본다. 알았어. 이곳은 붕괴 방사 전량이 아주 높다. 언제든지 붕괴 폭풍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빌어먹을 놈들도 공격해오겠지. 만약, 진짜 만약에 말이다. 너희와 동행하는 형제가 다치거나 부득이하게 후미에 남게 되면 그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칩을 가지고 여길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야. 드미트리 씨는 같이 안 가시나요? 나? 그럴 리가. 난 남은 형제들을 데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전장에서 대장이 빠져서야 되겠나? 하지만 너희에게 승산은 없어. 으아, 글루카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는... 그러니까 너희가 깡통 대가리라는 거다. 인간이 뭐 죄다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머저리인 줄 아나? 무슨 뜻이야?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 심지어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병조차도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원군이 지금 당장 도착한다 해도 우린 그들과 연락해서 지원을 받을 방법조차 없지. 신호가 끊어진 것도 분명 매그니 놈들이랑 관계가 있겠지. 임시 기지국을 세우러 간 형제들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기지국을 찾아 헤매거나 이 황무지를 벗어나 상부에 연락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너희가 이끄는 핵심 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다. 너희가 칩을 가지고 여길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승리다. 하지만 진짜로 죽을 거야. 인형하고는 다르잖아. 우리라고 뭐 안 살고 싶겠냐?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 형제들은 절대 쫄지 않아. 우리의 죽음이 놈들의 안주거리가 되는 것만큼은 절대 두고 못 본다. 뭘 우물쭈물거려? 하여간 기계는 기계로구만. 그렇게 일일이 이해하려 해서 뭐하게? 이해한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닌데. 너흰 그냥 받은 명령대로 칩을 가지고 나가면 돼. 우리가 어떻게 되든 너네가 신경 쓸 것 없어. 알았어. 다들 주목! 30분 후 출발한다! 이번 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여기 붕괴 방사 전량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또 무슨 빌어먹을 소리야! 전원! 즉시 방호복 밀폐 확인! 붕괴 입자의 추세로 봤을 때 90% 이상이 광산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드미트리,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래. 전원! 나를 따르라! 현 시간부로 봉화 작전을 개시한다! 각조는 계획한 방향으로 이동! 로컬 통신 유지하고 범위를 이탈하면 각조는 임시 조작 명령에 따르라! 예! 404를 포함한 핵심 부대는 10분 대기 후 바로 출발한다! 404, 칩을 반드시 지켜라. 말 안 해도 알아.
시생물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붕괴 방사선량이 높아졌잖아. 거기 이끌려온 모양이야. 드미트리, 너는 병사들 데리고 일단 물러나. 그리고 지원을 부탁해. 404 소대 전투 준비. 시생물을 물리친다. 지금이라도 행복해. 지금이라도 행복해. 으아, 여긴 무슨 시생물 양식장이야? 리스폰이 너무 빠르잖아.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끝도 없이 어디서 막 차례대로 풀어놓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주변 시생물들이 전부 이리로 몰려온 것 같아. 당장 눈앞에 있는 놈들은 다 처리했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동굴 근처에 바글바글해. 이대론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계속 여기 가만히 있다간 동굴 내부의 방사선량이 계속 높아질 거야. 붕괴 입자는 얼마나 퍼졌어?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 중이야. 확산 속도는 일정해. 그런데 이상한 게 계속 퍼지고 있는데도 방사선량이 줄어들지를 않아. 그러니까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고? 그럴 리가. 붕괴 입자가 막 스스로 증식하진 않잖아. 클루카이 대장, 무슨 일이야? 병사들의 방호복이 방금 전투로 여기저기 망가졌어. 덧대거나 교체할 소재도 없고. 방사선량이 계속 상승한다면 저들은 얼마 못 견딜 거야. 알았어. 방사선량이 임계체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남았어? 확산 곡선과 농도 상승 추세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약 2시간 정도. 너는 쟤네들 데리고 가서 근처를 방어해. 주변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면서 시생물 수를 줄여. 알았어. 드미트리, 그쪽은 좀... 산 놈은 살았고 죽은 놈은 죽었다. 방사선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여기 오래 머물 순 없어. 알아. 일단 형제들 숨 좀 돌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2시간. 그래,
2시간. 우리 지진? 클로카이 대장, 폭발이야! 폭발이라고? 무슨 상황이야? 자세한 원인은 모르지만 과거에 요양시설에서 사용하던 천연가스 파이프가 일부 파손됐어. 다른 구역의 파이프 안에 아직 압축가스가 남아있던 걸지는 몰라. 시생물이 파이프를 망가뜨리는 바람에 가스가 폭발한 거 아닐까? 가스 유출? 그런 거 하나로 이 정도 충격이 발생할 순 없어. 그렇네. 폭발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 걸지도. 자세한 원인은 아무래도 폭발 원점을 살펴봐야 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의별 일이 자꾸 터지는구만. 마냥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드미트리 씨. 이 상황에서 눈치도 없냐? 지금 농담 따먹게 할 시간 없어! 농담이 아니에요. 폭발로 일부 구역이 무너져서 동굴 내부의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덕분에 붕괴 입자의 확산 속도도 많이 떨어졌죠. 이걸로 시생물을 처리하고 탈출할 시간을 더 벌었어요. 물론 여러분의 방호복을 복구할 방법도 찾아야 하고요. 사실 방금 보초 서고 있을 때부터 생각한 건데요. 야우드나 소금광산의 요양시설은 한때 번창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페로데우스 신도들도 이 일대에서 활동했으니 어쩌면 쓸만한 물자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군. 방금 내 말은 너네 인형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다. 그야 저희는 알고리즘에만 기대는 기계니까요. 그럼 지금은 먼저 동굴안 상황을 파악하면서 다음 계획을 짜도록 하자. 동시에 가용 물자를 수색한다. 하지만 동굴 내부는 여전히 붕괴 방사선량이 높아. 일부 구역에선 방호복조차 무용지물일지도 몰라. 그에 비해 인형은 물론 붕괴 방사선량이 너무 높으면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1만 아래로는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대기하겠다. 정찰은 너희에게 맡기지. 동굴에 아직 시생물이 남아있어. 여기 한 명 남기고 갈까? 전투할 때 도울 수 있게. 아니, 우리는 방어복이 좀 망가졌을 뿐 총하고 칼은 멀쩡하다. 자기 목숨쯤은 지킬 수 있어. 좋아. 안드리스, 비올카와 미스트에게 합류하라고 해. 동굴 전체를 수색할 거야. 알았어. 다들 기운 좀 내라. 인간이 인형보다 먼저 포기해서 쓰겠냐? 희생한 형제들 목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가서 걔네 가족들한테 소식은 전해줘야 하지 않겠냐? 케어도 좀 해주고. 대장님, 그게 사실 그건 나중에 말하고. 보시면 된다. 신호가 잡힙니다.
전 그냥 기지국 세우러 간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우리 산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이 신호 우리 전용 회선 아니잖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신호가 있다는 건 외부에 연락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대장님도 곧 증언이 올 거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군이랑 합류하면 매그니 시큐리티든 패러데우스든 겁낼 거 없습니다. 진정해. 저기 뿌리 미끼일 수도 있어. 메시지를 보내서 저쪽과 연결하는 순간 우리 위치가 들킬 거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장님, 저 벌써 반년 넘게 아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미트리 원사. 누구냐? 저는 매그니 시큐리티를 지휘하는 인형, 블루 스피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투항을 권고드립니다. 꺼져 새끼야! 일단 조금 진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쟁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여러분이 현재 연결한 네트워크는 저희 쪽에서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신은 허락된 범위 내에서 엄밀한 감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방금 통신 교란이 감지되었습니다. 404에서 외부의 호출을 시도했더군요. 물론 차단했고요.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통신을 공유한 드미트리 원사, 그리고 외부 통신을 시도한 HK416이 각인된 전술인형, 권고에 불응할 경우 붕괴 방사 설량의 상승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역시 너희가 한 짓이었네.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부득이한 수단을 동원하게 됐군요.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제 임무에 제법 큰 차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가 서로 편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해져? 개소리는 그만 짓거리라고! 너야말로 어디 구석에 꼭꼭 숨어 있어봐라! 내가 찾아내서 박살을 내줄 테니까! 저를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몰살당하실 거라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산의 각 출입구는 모두 폭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오실 수 없습니다. 출입구를 폭파했다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짓은 폭탄 낭비에 불과해.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쉽게 해결하고 싶을 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계시죠. 저는 불의의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제 고용주께서도 원치 않으십니다. 할 말 있으면 빙빙 돌리지 말고 빨랑 말해! 저의 요구는 이미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투항을 권고드립니다. 저희가 부점에 부착한 감시 추적기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그 부점을
처치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확보한 물건을 원합니다. 칩과 녹음기만 넘기신다면 조건은 얼마든지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닥치고 전기양 꿈이나 꾸러 가라고! 네 놈들의 범행 증거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놈들한테 넘길 것 같냐? 드미트리, 신소련군 출신. 당시 계급은 준이. 2064년 카터 장군을 필두로 한 신소련 강경파의 실각으로 남서지방 육군으로 전출. 2067년 W2067-0341 정화구역으로 전출. 7지로 철도 방위군에 편입. 2068년 징수품의 부정 축제가 적발되어 원사로 강등.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의 배경을 간단히 조사해봤습니다. 당신의 전우 니콜라스에 비해서 사고방식이 유연하시더군요. 제 요구에 응하신다면 당신과 부하들을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일정 기간 동안 통신과 신변의 자유를 제한받겠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인간의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부디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10분)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404 소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 따위 신경 안 써. 네 조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어. 당신들께는 더 푸짐한 보수를 준비했습니다. 의뢰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제가 알기로 당신들은 비정규 무력관리국의 비공식 편제에 속해 있다고 자처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돈 받고 일하는 용병에 불과하죠. 저희 고용주께서 더 높은 가격으로 당신들을 고용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이 기간 동안에 마인드맵 기록을 삭제하는 것만 받아들이신다면요.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동의하신다면 그 즉시 협력 관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2세대 인형이긴 해도 인형인 이상 감정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네 정보에 오류가 있네. 뭐라고요? 하이드 404 대원소 칩 의뢰편 제1조. 의뢰 취소 또는 의뢰 측의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수행 중인 임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규칙은 반드시 따라야 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 대장인 나도 마찬가지야. 게다가 엘리트 인형으로서 너처럼 임무밖에 모르는 깡통 로봇을 보면 아주 가짠거든. 잘한다! 젠장! 인형 말이 짜릿하게 들리는 건 난생 처음이네. 어이 블루머시기, 똑똑히 들어. 우리 목숨은 확실히 하나뿐이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쓸지, 어디서 쓸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 목숨을 원하냐? 얼마든지 가지러 와봐. 그런데 아무래도 당장은 힘든가 보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장단들이죠. 그게 진짜면 너네 동굴 입구는 뭐하러 무너뜨렸냐? 그냥 쳐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네가 굳이 이랬다는 건 대충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사실 너네 화력이 충분하지도 않고 붕괴 입자를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네가 하는 말은 순전히 허세다. 아니면 너는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넌 지금 우리가 있는 광산에서 아직 멀리 있거나 아니면 뭔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저번에 매그니 시큐리티랑 싸울 때 인형 같은 건 못 봤거든.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약을 팔어? 야, 내가 처맞아가면서 전술 배울 때 넌 아직 나사 못이었어 임마! 안타깝습니다. 드미트리 원사.
현명한 사람일 거라 기대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신과 직접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파악했습니까? 그래, 대강 파악했다. 인원을 재배치하고 화력을 집중하십시오. 각 출입구의 감시 인원은 철수시키지 말고 이미 폭파한 구멍도 계속 경계하십시오. 동굴 안에 설치한 붕괴 결정은 입자가 이미 완전히 방출됐어. 방사 전량이 단시간 내에 크게 상승하지 않을 거야. 놈들이 이 틈에 이동하지 않을까? 현재 물자량으로는 광범위한 행동이 불가능할 겁니다. 동굴 안에 남은 시생물만 해도 충분한 위협이 됩니다. 저는 약 1시간 후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차질도 없어야 합니다. 알겠다.